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그 전에 뭐니가 뭐니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임영찬 기자가 좀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걸 컨셉이라고 계속 설명드리니까 갈수록 더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니가 뭐니 컨셉이라는 점은 계속 유의를 해주시고요. 현장 플러스 보험업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한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에서도 나오고 금융감독원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 2016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은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연을 하신 지 제가 세봤더니 약 한 달 정도 됐더라고요. 그 한 달 전에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금융위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예, 그때 나왔었고 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 소속들이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소식들부터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 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전에 이제 금융위에서 보험산업 가격 규제 철폐라는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사후 감독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 사전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에 사후 감독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제재, 그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건데요. 특히 불안전 판매나 마땅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좀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현재는 그 수입보험료의 20% 한도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이 20% 한도를 최대 30% 이상 올릴 방침입니다. 또 이 과징금과 함께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 기관 징계도 함께 부과가 되고요.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보험사의 경우에는 최대 영업 정지 조치까지 내려질 계획입니다. 또 불안전 판매 등에 대한 임직원의 책임도 좀 무거워질 계획인데요. 앞으로 임직원 제재 운용 기준을 마련해서 임원 선임 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땅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그 위반 규모가 금액으로는 1억 원 이상 혹은 횟수로는 10건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감봉이나 문책 경고 이런 조치가 내려집니다. 예. 그리고 이런 조치를 받게 된 임직원은 향후에 임원 선임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사전에 관여하지 않겠다, 개입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더 나아가서 만약에 금감원 직원이 보험 상품이나 가격에 대해서 사전에 좀 관여를 했다, 뭔가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그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연대 책임을 물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네. 대신에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자율화를 계기로 가격 인상이나 외형 확대만 주력하고 보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여 로드맵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회사 및 대리점 등에 의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강도 높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보험회사나 대리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해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해당 영업행위 정지 조치 등 엄정히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보험업권에서 규제는 완화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후감독 체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됐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약간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후감독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최전방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을 파는 분들이나 설계를 해주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방안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보험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설계사분들에 대한 그 과태료나 그 제재 수위도 좀 높아졌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설계사분들의 경우에 다수의 불안전 판매가 적발이 되더라도 이걸 포괄 적용해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정해졌었는데요.
있는데요. 이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불안전 판매가 적발될수록 그 건수 대비 과태료가 계속 많아지는 건데요. 예. 또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할 계획이고 네. 또 만약에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도 보상을 하라 이렇게 내릴 방침입니다. 예. 전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어제 제가 이 소식을 들었었는데 이 카드 슈랑스로 인해서 뭐 환급 조치가 내려졌다 했는데 사후 규제가 이렇게 좀 강화가 된다면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도 분명히 뭔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험산업 규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나서 어제 처음으로 금감원이 10개 보험사에 대해서 카드 슈랑스 불안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최대 614억 원의 환급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거는 그 단일 그 환급 규모로는 역대 최대의 리콜 조치입니다. 예. 금감원이 지난해 보험 상품을 불안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카드사 6곳에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 그런 책임을 물어서 보험사 10곳에 제재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 해당 보험사들은 카드사가 판매한 보험 계약 9만 6,700여 건 이상에 대해서 최소 614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계약자들에게 환급을 해야 합니다. 예. 다음 달부터 안내문을 발송해서요, 환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향후 이 카드 슈랑스에 대한 그 민원이 내가 이제 불안전 판매인지 모르고 있던 소비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할 경우 환급금 규모는 계속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 환급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보험사들도 이 카드사와의 약간 그 판매 수수료 환급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긴 하지만 일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환급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이 얘기를 강은혜 기자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카드 슈랑스 얘기가 나왔을 때 카드사랑 보험사랑 갑자기 이제 갑을 논리 따지고 그렇죠. 책임 전가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그러면 비슷한 또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상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갑과 을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가장 큰 그 틀은 판매 수수료에 대한 그 환급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보험사, 카드사 입장이 좀 다릅니다. 네. 보험사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이거를 판매한 거는 카드사잖아요. 카드사가 주체로 불안전 판매해서 그래서 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사전에 계약 체결의 대가로 선지급받았던 판매 수수료를 돌려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사가 갑의 입장이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판매 채널인 카드사가 갑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걸 환급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카드사들은 이미 우리는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해 중징계를 받는 등 대가를 이미 치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까지 돌려줄 수는 없다. 이미 끝난 이야기다. 이렇게 의견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요, 약간 한 발을 뺐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법규상 판매 수수료를 보험사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위탁계약서가 있으니까 당사자인 카드사와 보험사가 스스로 합의를 해서 너희들끼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갈등만 더 크게 빚어지는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는 을이고 카드사는 갑이다. 이런 약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들은 속만 끓이고 있는 건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만약에 민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환급금 규모가 더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사들도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보험사 업계끼리 좀 공동 대응을 좀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카드사와 보험사의 소송전으로까지 좀 번져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 현장 플러스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경제 이슈에 대해서 A로 시작을 하다 보면 꼭 B라는 새로운 숙제가 또 생기는 느낌입니다. 역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이런 보험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런 환급 이슈와 또한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이런 갈등 문제까지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